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벌써 10월 30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비욘세 시작한 게 이제 2월이었는데, 시작한 지 2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이러다가 최근에는 반년 됐어요,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좀 있으면은 1주년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갈 거면은. 그래서 정신머리가 붙어있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겠다. 전에 짐송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간만 보다가 너 동계방송 놓친다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으쌰으쌰 이제 좀 대관이랑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왔던 대로 비욘세는 공개방송을 합니다. 와! 네. 공개방송을 할 거예요. 12월 12일에 할 거고요. 12월 12일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국 투어도 하고 싶은. 아니, 너무 이제 서울공화국이고 너무 서울 위주로 모든 행사가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지방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런 행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그렇게 에바세바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 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1회를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홍대 팟빵홀에서 할 거고 12월 12일에 할 예정이고요. 크게 이변이 없다면 오후 5시 반 정도로 하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이어도 결혼식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1시, 2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가 그거보다는 시간을 좀 늦춰서 5시 반 정도에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사실 제일 걱정은 모든 비욘세 방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녹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녹음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녹음실에서 이제 쫓겨나듯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 처음에는 한두 시간 해야지 이러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저희 게스트의 면면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캥 작가님 그리고 혜영 언니 그리고 짐송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하신 이제 준현 언니, 람 기자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구 하나, 심지어 저희 어머니 소냐님마저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은 또 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나 녹음 시간은 2시간 40분, 2시간 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이마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희끼리 녹음실에 있을 때도 맨날 그렇게 투머치 토크를 하는데 앞에 또 관객분들을 또 우리 소중한 한줌 선생님들을 또 모셔놓고 그래놓고 또 주저리 또 3시간 4시간을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그래서 대관 자체는 한 8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앞에 인사하고 어떻게 하고 한 2시간 정도 잡았는데 과연 요게 될 것인가. 비욘세는 2시간 녹음한 점이 잘 없단 말이에요. 잘 없는데 이런 행사에서의 2시간 녹음 저희 약간 허황된 생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점은 12월 12일 서울 홍대에 있는 팟빵홀에서 비욘세 공개방송을 합니다. 일단은 대관은 지금 다 정해져 있고요.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주변 친구들 도움도 좀 받고 여기저기 저도 나름대로 검색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좀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아우 대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목이 타가지고 여러분 맥주 가져오겠습니다. 네, 공개방송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타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혼자 얘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날이니까 겸사겸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혼자서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지금 맥주 드실 수 있는 분은 뭐 맥주가 아니라도 술을 안 드신다면 뭐 탄산수든 차든 가지고 오셔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개방송은 12월 12일인데 그 팟빵홀 좌석이 120석을 앉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저도 이제 가봤고 다른 공개방송에 이제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서 가본 적도 있고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좀 큰 홀인데 거리두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별도로 뭐 팟빵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몇 명만 받으세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120석 규모의 홀이고 그 방역 관련된 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요즘 같은데 120명이 앉아 있는 거는. 그리고 120명 올 것인가? 120명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겸사겸사 해서 최대한 그래도 좀 퐁당퐁당 자리를 떼고 앉고 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팟빵홀 전체는 120석이지만 50석을 앉으실 수 있게 50석까지 입장을 받기로 생각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50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 생각에는 되게 큰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트위터랑 인스타에 공지를 했더니 이거 막 피켓팅 된다 막 이런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굉장히 허황된 생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거 혹시 진짜 50명 되게 너무 빨리 마감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많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대관이 확정이 되자마자 막 경거망동해가지고 여기저기 공지 다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막 빨리 티켓팅을 시작해가지고 이걸 빨리 받아버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들떠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고 다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고 하지만 연말이고 이렇다 보니까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연인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참석해야 될 약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공지를 해야지 하고 이제 경거망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 언제였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전 국민이 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하시더라도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거기서 티켓 오픈을 해버리면 너무 양아치인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공지를 드리고 바쁘신 분들은 방송 직후에 바로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좀 고려해서 11월 5일에 목요일에 이제 티켓 오픈을 하려고 해요. 사실 뭐 티켓 오픈이라고 한다고 제가 무슨 뭐 멜론 티켓 이런 데서 팔 거는 아니지만 비욘세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팟빵이랑 이쪽 공지사항으로도 공지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폼은 이제 좀 미리 올려놓고 그 입금할 계좌번호 공지만 나중에 수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시간 맞춰서 아마 11월 5일 오후 1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계좌번호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금하신 순서대로 선착순 50분을 이제 오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공개 방송 할 때 같이 우리 한줌 선생님들한테 선물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제작 지원을 해주실 광고주 분들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광고주 분들은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날 당일 공개 방송에서 뭐 어떤 컨디션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그 공개 방송에 광고주로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사무적인 톤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광고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저번 주 주말에 청춘 플리앤토크라는 행사를 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행사냐면
스토리즈 부겐필름이랑 디자이니음에서 공동 주최하는 북페어예요. 독립출판하는 이제 북페어인데,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개방돼 있는 한옥 카페에 서촌 배역 카페라는 카페에 부스 만들어가지고 각자 출판사, 독립출판사들 부스도 놓고 토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저는 개간홀로 짐송님이랑 저랑 같이 나란히 이제 앉았어요. 같이 앉아서 부스는 이제 2개인데 거의 나란히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이 비욘세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오셨고, 제가 와서 사실은 저는 독립출판 하고 있는 그 레이블 이름으로 나간 건데, 그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에다가 오셔서 비욘세?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욘세 공식 스티커를 드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보고 비욘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서로가 마스크를 끼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어서 다시 한번 와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이틀 행사를 했거든요. 이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친구들이 이틀째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고, 저희 소냐님과 저희 아버님도 같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그 다음에 저희 그 피우다 언니, 그리고 항상 비욘세 자주 들어주는 우리 혜아 언니랑 이렇게 해서, 또 옆에는 짐송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타이밍이 그 피우다 언니 친구들과 저희 엄마 아빠와 이렇게 같이 같은 시간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욘세 공개방송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부스에서 그 전까지는 조용히 그냥 책만 팔고 있다가 시끌벅적해지면서 저랑 짐송님이랑 혜영 언니, 소냐님 넷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멀리서 보면은 되게 진짜 비욘세 공개방송 같은 느낌으로 그러고 있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와주신 분들이 다 옆에서 이거 되게 팟캐스트 듣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와서 짐송님이랑 막 혜영 언니 얘기하더니 뭐 방송 듣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고, 또 혜영 언니도 저희 엄마 아빠 얘기만 듣다가 이제 또 처음 봐서, 근데 서로 이제 얘기는 한 번씩 했거든요. 워낙에 또 동네에 같이 사니까 제가 도움받은 것도 많고 해서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서로 되게 반가워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좀 되게 재미있었고, 그 짐송님이 하시는 개간홀로라는 잡지가 비연애에 대해서 말하는 잡지잖아요. 전에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오늘부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리면,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잡지예요. 근데 연애하지 않을 자유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그 연애를 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성애, 헤테로 연애에만 국한된 얘기인 거고, 정상 연애로 규정되지 않는 그 바깥의 연애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탄압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필진들이 참여를 해서 개간지로, 원래는 간지가 존나 간지다 이런 뜻의 개간지가 아니고 월간, 일간, 뭐 주간, 개간 할 때 그 이제 개간인데, 물론 계절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짐송 본업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 헤테로 정상연애만 그 옳다고 말하는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잡지잖아요. 짐송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사회 뭐라더라? 100번 들어가지고 나 외웠는데 부스 옆에서, 우리 사회 정상연애 담론에 침을 뱉는 잡지 개간홀로입니다라고 설명하시는 잡지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소냐님이 오셔서,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엄마랑 아빠랑 오셔서 막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그래도 북페어에 왔는데 책을 사야지 하면서 이제 손님이 돼주겠다고 개간홀로를 이제 호별로 쓸어 가신 거예요. 한 권씩 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으시는데 이 잡지가 어떤 잡지인지,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좀 훈훈했고, 또 하나 좀 감동받은 거는 짐송님이 걸어서 한 장 속으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소냐님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그래서 와서 저희 소냐님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근데 역시나 이름을 적을 때 약간 망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은 소냐님이 출연하신 비욘세 출연분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본인 본명을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촌스럽다, 싫다 하셔서 안 좋아하시는데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소냐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짐송님한테는 개간홀로의 사인을 받고 이러는 장면을 봐가지고 좀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혜영 언니랑 저희 엄마랑 만난 것도 진짜 보기 좋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보기 좋았고 근데 저희 엄마 소냐님이 갑자기 되게 학부형처럼 짐송님이랑 혜영님 막 이렇게 되게 부탁하듯이 아유 우리 혼세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혹시 좀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는 학부모 모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좀 찡하기도 하고 되게 좀 우리 엄마 귀엽다 귀엽기도 하고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패널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났고 스티커를 받으러 오셨던 저희 비욘세 들어주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날 또 행사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일요일 저녁이었나? 토요일 저녁이었구나. 행사는 토요일에 했었어요. 같은 부스에서 이제 부스 행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저희가 비혼이랑 비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생각보다 별일 없습니다라는 행사를 같이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짐송님이랑 둘이 토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우리 한줌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 뵌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부끄럽지? 너무 부끄럽고 이 비욘세를 하기 전에도 저는 뭐 다른 데서 뭐 어떤 토크 행사나 강연이나 이런 거는 한 적이 있는데 비욘세를 듣는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느낌이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1년 정도 펜팔하던 사람이랑 이렇게 만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얼굴은 처음 봤고 심지어 우리는 마스크도 이제 낀 상태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나는 이분들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엄청 좀 찡하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날 토요일날 저번 주 토요일이 되게 추웠거든요. 되게 추웠는데 나름대로 저는 또 이제 우리 한줌 선생님들 만난다고 나름 엄청 신경을 쓰고 갔단 말이에요. 옷도 막 다려 입고 막 이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다려 입고 나발이고 너무 추워서 난 모르겠다 해서 결국 맨날 입던 면티 또 껴입고 둘둘둘 목도리 두르고 막 그러고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예쁘게 챙겨 입은 어떤 정장 바지와 다려 입은 셔츠 이런 거 아무도 못 보고 결국 맨날 그냥 입던 맨투맨티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것도 괜히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어떻게 비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비욘세를 만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이나 또 질문도 받고 했는데 좀 소규모로 행사를 했거든요. 소규모로 행사했는데 정말 한 명도 노쇼 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주최 측에 굉장히 면이 서는 덕분에 면이 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 그날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 반가운 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욘세 얘기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비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제가 더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후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오늘 행사에서 만났던 한줌입니다. 작가님 사인 받고서 책을 놔두고 왔던 어리버리한 한줌 기억하실런지요? 저는 비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커뮤니티가 없어서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요. 다른 자리에서는 항상 공격에 대비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나 입을 다물게 되니까요. 계획 중이던 공개방송도 기대가 커지네요. 코로나가 부디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오늘처럼 얘기 나눌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오늘 무척 흥이 나 보이셨거든요. 아니, 너무 흥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너무 신이 나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만나 뵌 게 처음이어가지고 철딱서니 없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티가 났었나 보네요. 마스크 아래 한박 웃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외로움 키워드를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되게 납작하게 보고 그걸 연애나 결혼으로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외롭다고 말도 못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와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분 말고 이제 다른 분께서 셋이 자매시래요. 그런데 자매이신데 셋이서 같이 뭐 평생 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 너네가 안 외로워서 그래. 안 외로워서 이걸 다시 복귀하면서도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네가 안 외로워서 그래. 니네 맨날 그렇게 붙어 다니니까 결혼 생각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다니느라 외롭지 않아서 결혼 생각이 없을 정도라면 그냥 해피엔딩인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잔소리로 이제 들으시는 거죠. 너무 황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대체가 이 외로움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진짜 이분 말씀하신 대로 되게 납작하게 보고 외로우면 옆에 누가 생기면 외롭지 않다. 이런 논리로 야 너네는 안 외로워서 그래. 저도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너는 주변에 친구 너무 많아서 그래. 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 외로운 걸 느낄 새가 없으니까 남자를 안 찾는 거야. 라고 하는데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어서 남자를 안 찾는 거야. 라는 말을 제가 끝을 내리면서 대답으로 해줘야 되는 말인 거 아닌가. 도대체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메일 주신 분이 60대의 어르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몬트리올 여행 갔을 때 제가 호스텔 10인실에 묵었었는데 옆 침대에 하얀 머리에 60대로 보이시는 한국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 달째 캐리어를 끌고 미주 지역을 다니신다고 하셨고요. 여행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 대학이나 종교 건물에 문을 두드리고 교수나 목사, 신부님 같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만남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비혼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비혼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비혼 얘기는 너무 부족해서 상세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 같이 이제 들려주셨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해주신 나이 지긋하신 비혼 여성분 이야기 같이 해도 되냐고 메일로 답장으로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각자의 외로움을 보듬는 여성들의 연대나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더불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여행 중에서 만난 비혼 여성 어르신에게서 어떤 연대감을 느꼈거든요.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위안을 깊이 받았어요. 더불어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비욘세님의 방송을 들으면서도 연대감을 느껴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결론은 비욘세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듣고 있고요. 이렇게 사부작 조용히 듣는 팬들도 많다는 거, 비혼을 크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거, 더 성가시게 크게 얘기해요 우리. 따뜻한 밤 보내세요. 오늘은 부디 덜 추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줌단과 즐거운 만남 이어가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놓쳤던 부분이기도 해요. 연대감을 느낄 만한 모임이 많이 없다는 거.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가끔 말을 하는데 이런 장을 계속 만드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물론 저는 이걸 뭐 장을 만들자는 생각보다는 비혼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한번 떠들어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처럼 봐주신 게 저는 되게 오히려 이렇게 판을 키워주신 거는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속할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거.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때 이제 만난 후에 메일 보내주셨던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토크하는 자리에 중등 비혼 페미니스트 교사라고 이제 모임을 만들고 계시는 선생님 분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원래 비용세 청취자시고, 한 분은 그 친구가 꼬셔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분이 보내주신 메일도 같이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이제 알다니요. 저를 북토크로 인도해준 옆자리 선생님과 1시간 30분 동안 시원시원한 말솜씨로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얼떨결에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작가님들 얘기에 푹 빠지게 된 이 아무개입니다. 비혼을 결심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으나 작년에 페미니즘과 탈코르세 포비 운동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혼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직사회라는 게 참 보수적이고 바뀌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연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그때 행사 오셨을 때 이제 이하무개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냥 저질러야지 하면서 모임을 한번 만들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방송 작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능이랑 뭐 모바일 콘텐츠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직장보다는 훨씬 좀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이런 비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킹 작가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방송 작가들은, 특히 예능 작가들은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회의 중에 비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비호감이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 쓰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나를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비혼인 애들은 걔네 어차피 다 이기적인 애들이잖아. 예전에 한번 좀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기적인 애들이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걸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나는 검색해보면 금방 비혼세 같은 건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현실인 거고, 알고서 얘기를 했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거를 누가 막 적극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뭐 비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잠깐 약간 위축됐던 기억이 나서, 이분들은 이제 하물며 선생님 중에서도 왜 이날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어디 부임돼서 가거나 하면 항상 뭐 교감생, 교장선생님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결혼은 했냐, 뭐 왜 아직도 안 했냐,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되게 결혼 상대로 좋은 직업이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한테 그 결혼하기에 되게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짜 온갖 차별적인 시선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어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을 꾸리는 일을 병행하기에 좋은 직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차별적인 말인데,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와, 선생님이면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해나가고 계시는 분이 이제 두 분 오셨었고요. 또 남의 메일 읽다가 또 소중한 메일을 또 읽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이곳에서 연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질렀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이런 허술한 모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서너 달 사이에 4분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모임은 서울 경기에 기반을 둔 중등교사 모임입니다. 비혼과 페미니즘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공교육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가족, 정상연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삶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모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페북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만나보지도 않은 여학생과 사귀는 남학생, 수행평가로 크리스마스 영상을 찍는데 대뜸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남학생, 한 해 동안 우리 반 거의 모든 남학생들과 사귀었던 여학생,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는 여학생,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걸 보면서 무엇을 배운 걸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응원하고 함께 나아갈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홍보를 허락해주신 비욘세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보용 겸사겸사 이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4-5명 정도 모였다고 하셔서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다. 갑자기 이 4-5명이라도 같은 직업군에 심지어 같은 교사 중에서도 중등교사 분들 중에서 이렇게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비욘세에서 홍보를 해도 되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너무 좋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트위터에도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서 뭐 DM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 통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카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욘세 트위터에다가 홍보를 해드릴게요.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안 가다 보니까 트위터 쪽에서 찾아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서 보면 서울 경기 페미 중등교사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아이디는 골뱅이 ILDAN 일단 ILDAN 그리고 언더바 NEWTCH 아마 뉴티처 이런 건 것 같은데 ILDAN 언더바 NEUTCH 이것도 제가 비욘세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소개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저도 여기 들어가서 봤는데 서울 경기 페미 중등교사 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택이나 가입은 메시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적혀있고 가보니까 지금 저희 짐송님과 저의 사진도 올라가 있습니다. 비욘세에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그 아이디 찾아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페미니스트 교사 이렇게 해시태그도 쓰고 계시니까 그렇게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끼리 연대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잘했죠?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저희 조카가 있다 보니까 조카가 남자아이도 하나 있고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 같이 뉴스만 보고 있어도 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나는 주양육자도 아니고 그냥 이모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도 되게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7살이기 때문에 슬슬 글도 되게 좀 잘 읽기 시작하고 하면서 뉴스에 헤드라인 같은 게 나오면 같이 있으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특히 어떤 성평등이나 그런 성 관련된 문제에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한숨 나오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좀 이야기하기 막막해지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어떤 아무리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뉴스에서 일어나는 판례나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성적인 불평등 위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알려줘도 거기에서 또 학습하는 것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뉴스나 미디어가 교육에 엄청나게 크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되게 어떨 때는 무력감도 느끼실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도 느끼실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페미니스트 선생님이라고 느낄 만한 선생님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그때는 페미니스트란 단어조차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꼭 어떤 개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릴 때 사실 사회에 나왔을 때 성적인 불평등이 있는 상태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키우는 일을 몇몇 선생님들은 하기도 하지 않았나? 어떤 복장을 단속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얘기하는 방식이나 남자 짝꿍, 여자 짝꿍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여러모로 좀 정상연애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런 성적인 불평등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주입하게 만드는 교육을 저도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생님들 하시는 활동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저희 조카들도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답해하면서 어떤 이런 학교 현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자리가 많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인스타그램 여기 서울 경기 페미니스트 중등교사연대 ILDAN_NEWTCH 계정 가셔서 같이 좀 연대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저번 주에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사연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워낙에 방송 분위기가 좀 재미있고 유쾌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같이 소개를 못했던 사연이 있어요. 근데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보내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소개를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네, 갸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스위드를 다시 준비하는 행복한 21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 18살 미성년자일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심한 우울증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됐고, 그 후 조금씩 나아지려 할 때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원으로 일하게 된 음식점에서 만난 당시 34살 남성 점장이 원인이었습니다. 18살 때 얘긴데 지금 상대가 34살 남성 점장이에요. 일단 알바가 아닌 직원이어서 접촉점이 많았고 저와 그 점장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렸던 저는 몇 번 힘들다는 하소연과 감정에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호감을 느꼈는지 그 후 회식이나 따로 있을 때마다 저에게 과한 애정 표현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는 성인과 교제도 해보았었고 주위 친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미자와 성인의 연애관계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점장은 상관으로서 직원과 알바에게 선이 없던 영향으로 친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거절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져가고 자신이 저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금을 모아야 했던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였던 저를 월급 200만 원 줄 직원으로 뽑아줄 다른 가게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번 달까지만 있자 하다가 결국 계속 있게 되었고요. 그 후 점장과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에 거부감도 없었으며 일을 지속해야 했던 저는 그 점장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밖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뢰 사정을 했다는 거죠. 밖에 사정하는 방법이고 피임이 아닌 거죠. 피임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육체적 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상황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한다고 용기 내어 말했어요. 그 후 가게에는 잠시 나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정열 주기가 불규칙했던 저는 2달쯤 넘겨도 정열을 하지 않아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그만둔 후 이제 볼 일 없겠지 싶어 임태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네모칸엔 2줄이 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혼자 해결하려니 중절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고 사실 그냥 했어요. 수백 번 고민하다 그 점장에게로 다시 찾아갔고 눈물만 나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8주 정도 되었었고요. 중절 수술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을 말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 온 저를 다시 일하게 한 점장 덕인지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무서워서 폰에 중절글만 보고 있다가 주수가 점점 늘었고요. 그 후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점장과 결혼하고 출산하려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또 자해하게 되고 다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데 현실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신으로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그 후 공포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또 고민하다 결국은 모부에게 말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진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그때 병원을 찾고 주수 때문에 거부당하고 병원을 찾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제3자에게 말하고 나니 더 이상 참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후엔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서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전부 저의 의지와 저의 선택으로 인한 잘못 같았거든요. 하지만 빨간 약을 마시고 비혼과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여러 생각을 접하고 체화한 지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미성숙했던 미성년자였고 그 관계는 그 성인이 잘못했던 거라고요. 온전한 제 결정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저 자신과 비혼에 대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백래시가 오고 제 생각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혼자이지만 디포트 상태인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반혼 여성들을 보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버리고 야망을 가지고 툭툭 털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이제야 행복합니다. 적다 보니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조금 남아있던 응어리도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혼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단은 너무 현명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3년 전 18살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21살이잖아요. 그러면 3년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빠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현명하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미 하고 싶었던 말들이 사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본인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랑 특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냥 미성년자와의 연애 자체도 문제지만 심지어 34살이면은 16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 36이거든요. 34살의 남성 점장이라고 하셨구나. 36인데 제가 18살을 주변에 18살인 친구들이 이제 일할 때 만나는데 거기에 어떤 연애 감정 같은 걸 이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의 나이가 없고 사랑의 나이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는데 이게 64세가 48살을 만나는 거랑 18살이랑 34살은 다른 게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겠어요. 미성년자는 그냥 사회 전체가 다 보호해야 할 존재니까 그런 건데 이런 사람을 되게 만나서 특히 되게 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고등학교 자퇴하고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나아질 때쯤에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보려고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그 지뢰사정을 피임 대신에 했다고 했을 때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 34살인 사람이 18살을 미성년자한테 그 손을 뻗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피임 같은 거를 그런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일 리가 없고. 근데 다행히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는 이 남성 점장이라는 사람이 원인이고 18살 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 그런 생각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사회의 잘못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긴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 진짜 되게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진짜 반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고 사실 사람이 본인이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말을 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전에 제가 이번에 행사 때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비혼이 될 거냐 아니면 결혼주의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비혼자가 될 거냐 비혼주의자가 될 거냐 아니면 반혼주의자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저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거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결혼관만큼 개인화된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어떤 사상?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보는 물론 가족들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본인한테 있어서 처음으로 어릴 때 접했던 결혼의 형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특히 헤테로 남성과 관계를 맺는 여성 입장에서 자기가 맺었던 관계의 형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결혼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다가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각자의 경험에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니? 라고 하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냥 본인이 선택한 원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살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은 맞지만 36 먹은 이분보다 어쨌든 15년을 조금 더 산 헤테로 여성으로서 과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특수한 경험을 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혼 혹은 비혼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들 중에서 반혼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반혼까지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자기만의 서사가 별로 없겠죠.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나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어떤 불평등에 놓일 확률이 높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반혼 여성이 반혼 남성보다 많은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모든 비혼 여성이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기혼 여성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기혼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결혼이 어떤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형태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되려면 사실 기혼 가정 내에서 각자가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좀 모르겠어요. 어떤 연애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투쟁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진짜 자기만의 기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을 여지가 많고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자 살기 힘든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정수기 물 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다못해 헤테로라면 내가 헤테로 여성인데 나는 어떤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 근데 불평등과 사회적인 허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걸 고민해야 돼. 근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추 없이 못 살아. 나는 진짜 남자랑 섹스 하나 못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참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어떤 섹슈얼한 결합이랑 정서적인 결합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귀어봤자 결국은 이 사람한테 더 유리한 형식으로 결합하는 방법 말고는 사회에 남은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진짜 너무 빡치는 일이거든요. 승질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모로 진짜 여자 살기 힘들다라는 것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연애하고 싶을 때 마음껏 연애할 수 없고 결혼하고 싶을 때 마음껏 결혼할 수 없고 그리고 섹스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섹스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고 믿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비욘세를 듣는 분들 연령대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19살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셨고, 지금 21살이신 분들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30살, 40살 정도의 언니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막상 할 기회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오늘 사연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 물론 사랑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이성적인 것들이 뭐 생략되거나 아니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유난스럽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일단 그냥 내가 하는 사람의 바운더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분은 18살 때 만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30살 중반까지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때 그거를 되게 좀 과도하게 이 사람의 삶에 좀 개입하거나 되게 마음이 약한 상태인 사람한테 자기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고, 뭐 이게 자주 얘기하는 뭐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를 딱 샘플로 잡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같은 거를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인터넷에 글쓰기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비욘세 사연 보내게 하는 새끼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번씩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 저랑 친구들이 듣고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애 사연 같은 거를 사실 저희가 막 엄청 연애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연애라는 게 특히 헤테로 여성한테는 되게 구조적인 걸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뭐랄까, 어떤 연애 관계에서 단순히 사랑에서 오는 갈등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성과 연애를 하는 여성한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주입해서 학습시킨 결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애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여성의 성장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혹시 진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할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비욘세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비욘세가 이제 연령대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연이 와서 같이 이야기할 상대로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보다 차라리 그냥 완전 멀리 있는 사람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보내주시면 진짜 열심히 한번 얘기를 간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얘기는 준 언니한테 가져가면 언니가 잘 말해줄 것 같다거나, 이 얘기는 캥 작가 언니 혹은 뭐 혜영 언니, 짐송님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걸 킵해놨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오실 때 이분이 오시면 물어봐달라고 했던 문제인데 요거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맞다. 여러분 그것도 알려주세요. 저 공개방송 하면은 어떤 것들 얘기하면 좋을지, 뭐 어떤 행사로 꾸며가면 좋겠는지 기획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저는 뭐 우리 한줌 선생님들 50명과 비욘세님이 같이 모인다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DM이나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비욘세 본인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와가지고 인사 한번 꼭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공개방송 이야기들이랑 최근에 만났던 청취자분들 만났던 저만의 후기, 그리고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에서 차마 소개하지 못했던 좀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사실 같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2월 12일 공개 방송 예정돼 있고요. 이제 티켓 오픈은 11월 5일 오후 1시에 하게 되니까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 일요일 날 취향관에서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어요. 혹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이게 너무 몇 분 못 오시는 행사고 금방 마감이 됐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욘세 청취자분 계시면 제가 인사 나눌 수 있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지 드릴 만한 게 11월 6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짐송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이제 진행하는 독립출판 관련된 이제 행사인데, 어쨌든 라이브에 오시면 저랑 짐송님이랑 이야기하는 걸 같이 보실 수는 있어서 비욘세 청취자분들도 반가워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지를 같이 드릴게요. 저희 11월 6일 금요일 9시에 SPB20에서 진행하는 SPB 라디오 시리즈에 포함되는 이제 행사고요. 비욘의 비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개관홀로 짐송님이랑 저랑 같이 짐송님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이거는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같이 열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비욘세 행사라기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행사기는 한데 그래도 짐송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 워낙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고 비욘 관련된 토크라서 요거는 제 비욘세 계정 말고 제 개인 계정 있거든요. gwak.minji 광민지 작가로 돼 있는 요 계정에서 한번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는데 제가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짐송님 인스타그램 메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사 측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제 인스타그램으로도 같이 중계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요때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여러분이랑 둘이서 얘기 나눴는데 저희 앞으로도 가끔 이런 시간 한 번씩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게스트 항상 추천해 주시고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들, 상담 이런 것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후기랑 광고랑 그리고 뭐 사연들 전부 다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대망의 11월 5일 비욘세 공개방송 이제 티켓팅할 때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열심히 클릭을 하시고 저는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체크하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